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회전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도형을 한 직선 L을 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으로 원기둥, 원뿔, 구둥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여기 보면 직선 L이 있죠. 얘를 기준으로 회전을 시킨 겁니다. 그랬을 때 생기는 게 뭐다? 원기둥, 원뿔, 구둥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회전축, 회전시킬 때 축이 되는 직선 L, 얘를 바로 뭐라고 한다? 회전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회전축 L이라고 두고요. 이러한 여기다가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을 때 얘를 회전시키는 겁니다. 1회전 시키면 어떻게 되냐? 그럼 뱅글뱅글 돌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돌아갈 거고요. 그쵸? 이 녀석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요. 얘네들이 뱅글뱅글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보면 이러한 어떤 거가 생긴다? 원뿔 모양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구나. 이랬을 때 선분 AB가 회전하여 생기는 면을 우리가 옆면, 그쵸? 여기 AB가 있죠? 얘를 뱅글뱅글 돌렸을 때 우리가 생겼을 때 이 면을 옆면이라고 하고요. 선분 AB를 회전체에 뭐라고 한다? 모선이라고 한다. 얘를 바로 뭐라고 한다? 모선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회전체의 옆면이 곡면임을 이용하여 입체 도형을 다면체와 회전체로 구분한다. 우리가 다면체 다 배웠던 거죠. 각기둥, 각뿔, 각뿔대, 이거를 다면체라고 하고요. 회전체는 원기둥, 원뿔, 원뿔대나 구둥을 우리가 회전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예제를 한번 보죠. 그래서 회전체를 모두 고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기역번 맞습니다. 니은번 12면체, 이거는 다면체죠. 디귿번도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리을번은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회전체가 되면 원이 아니라 우리가 입체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전체라는 것은 우리가 입체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평면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리을번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원뿔 얘 되고요. 그 다음에 원뿔대까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회전체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이 입체 도형 안에서 우리가 얘기하겠구나. 맞습니까? 그래서 원은 되지가 않는다. 그 다음에 회전체의 종류를 볼까요? 원기둥, 직사각형을 각변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을 바로 뭐라고 한다? 원기둥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회전축이 있고요. 여기다가 이러한 직사각형을 그렸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면 여기는 원 모양, 여기도 어떻게 된다? 원 모양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기둥이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면서 느껴봐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AB 있죠? 얘를 바로 뭐라고 한다? 모선. 그리고 여기 밑면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옆면 이렇게 우리가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원뿔을 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삼각형이 있다. 그쵸? 얘를 우리가 회전시키면 이러한 모양이 생길 거고 얘는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뭐가 된다? 원뿔이 되겠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회전축을 기준으로 반원이 있습니다. 얘를 뱅글뱅글 돌렸더니 뭐가 된다? 이러한 구가 우리가 생길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구의 회전축이 여기 무수히 많다라고 나와 있죠? 그쵸? 우리가 구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를 기준으로 해도 회전시키면 이 구 모양이 생길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봐서 여기에다 반원을 그린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회전을 시키면 우리가 구가 되겠죠? 그래서 구의 회전축은 무수히 많다. 이런 말이 있겠구나. 그 다음에 원뿔대를 한번 볼까요? 이웃한 두 각이 직각인 사다리꽃을 양끝각이 모두 직각인 변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회전축이 있고요. 여기 보면 뭐가 있다? 사다리꼴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를 어떻게 했다? 회전시켰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를 뱅글뱅글 이렇게 돌릴 수가 있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뱅글뱅글 이렇게 돌릴 수가 있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연결하니까 뭐가 됐다? 원뿔대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 설명 한번 볼게요. 평면에서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은 원이고, 그쵸? 공간에서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은 구이다. 그쵸? 구는 입체이기 때문에요. 맞습니까? 공간상의 임의의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어야 되겠다. 원뿔을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두 입체 도형 중에서 원뿔이 아닌 것을 뭐라고 한다? 원뿔대라고 얘기한다. 그쵸? 얘랑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행하게 이렇게 잘랐을 때 우리가 얘네들이 합동은 아니죠. 그쵸? 그랬을 때 얘를 뭐라고 한다? 원뿔대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원뿔대의 높이, 두 밑면 사이의 거리. 그쵸? 여기가 높이가 되겠다. 예제 문제를 보도록 하죠. 다음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를 그리시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를 뱅글뱅글 여기다 돌리고 얘도 뱅글뱅글 이렇게 돌린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연결하니까 뭐가 됐다? 원뿔대가 됐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뱅글뱅글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에 얘도 여기다가 뱅글뱅글 돌리고 여기다가도 우리가 뱅글뱅글 이렇게 돌린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연결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이쪽 부분이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맞습니까? 아, 이렇게 우리가 생긴 모양이다. 얘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돌아갈 거고 얘도 이렇게 우리가 돌아갈 거면서 이렇게 되는 뭐가 된다? 원 기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아, 이러한 모양으로 우리가 생겼구나. 회전체의 성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단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항상 원이다. 회전책이 있는데, 그쵸? 이거를 우리가 가운데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랐다. 그랬을 때 생기는 이 단면은 뭐다? 원이다. 여기서도 임의로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도 원이고, 만약 밑에서 잘라도 이렇게 원이 생기겠죠? 이러한 원뿔대도 원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구도 잘랐을 때 뭐가 된다? 원이 된다.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모두 합동이며 회전축에 대하여 선대칭 도형이다. 그쵸?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랐을 때 우리가 뭐가 된다? 얘는 직사각형이 이렇게 우리가 생겼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된다? 우리가 삼각형. 그쵸? 그런데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원뿔대는 뭐가 된다? 등변 사다리꼴이 되고 그 다음에 구는 어떻게 된다? 원이 된다. 이러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무슨 도형이다? 선대칭 도형이다. 우리가 이러한 선대칭 도형이 생기는구나. 그쵸? 이 선에 대해서 회전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선대칭 도형이 된다. 설명 한번 보도록 하죠.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단면의 모양은 회전체를 정면으로 본 모양과 같다. 그래서 선대칭 도형, 어떤 직선을 접는 선으로 하여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을 선대칭 도형이라 하고 그 직선을 뭐라고 한다? 대칭축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고요. 얘는 얘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쵸? 얘는 얘는 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구의 단면, 구는 어느 방향으로 자르더라도 그 단면 항상 원이다. 맞습니까? 여기 있는 구의 단면을 우리가 봐도 알 수 있고요. 단면이 가장 큰 경우는 구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다. 이해되시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문제를 또 보도록 하죠. 다음 중 회전체와 그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이 잘못 짝져진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구가 있으면 구는 우리가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는 뭐가 된다? 원이 이렇게 우리가 될 것이고 반구는요. 반구가 있습니다. 반구를 우리가 이렇게 자르면 얘가 원이 되나요? 이건 아니겠죠? 뭐겠습니까? 반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 그 다음에 원뿔을 우리가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뭐가 된다?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우리가 얘에 대해서 이러한 그림이기 때문에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뿔 때는 등변 사다리꼴 맞죠? 그래서 이 그림이기 때문에 등변 사다리꼴 맞고 그 다음에 원기둥은 직사각형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이거 두 번째 거 이거 그림을 그려보면 이러한 뭐가 있습니까? 반구 모양이 있다라고 볼게요. 얘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반원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렸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반원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를 평면으로 자를 때 다음 중 단면의 모양으로 알맞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반원을 회전시키면 뭐가 됩니까? 구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구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 평면으로 우리가 자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쵸? 그 모양은 어떻게 됩니까? 구를 단면으로 자르면 항상 뭐가 된다? 원이 된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을 직선 L을 회전축을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이름을 말하고, 그럼 얘를 회전시켜 볼까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생겼을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생겼을 것이다. 그럼 뭐가 됩니까? 원뿔대가 되네요. 그래서 원뿔대가 되고, 이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뭐가 되는 거죠? 등변 사다리꼴이 되는 거죠. 아, 등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러면 요 길이 지금 얼마? 10. 요 길이 14.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넓이 구하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고요. 그 다음에 높이하고 나누기 2 해서 얘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4 곱하기 3이 되므로 7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을 직선 L을 회전축을 하여 1회전시켜 회전체를 만든다. 그래서 먼저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씩 해결해 보면 되겠죠. 아,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된다? 원기둥이 됐다. 이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니까 이런 식으로 자른다는 얘기죠. 그쵸? 이렇게 우리가 잘라버리면 여기가 뭐가 됩니까? 이러한 원이 생기겠죠. 이 단면의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럼 이 원에 대한 넓이는 뭐가 됩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파이가 되고요. 맞습니까? 둘레의 길이는 2파이r. 그래서 8파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16파이와 8파이가 각각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회전체의 전개도, 우리가 원기둥이 있으면 원기둥을 우리가 전개도로 표현하면 이러한 모양이 될 거고요. 원뿔은 다음 같은 모양이 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밑면이 이렇게 있고 요 둘레의 길이와 그 다음에 이 모선에 대한 길이는 같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고요. 원뿔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러한 원뿔이 있었을 텐데 위를 자른 거죠. 그러면은 여기 밑면, 여기 밑면, 얘네들이 합동은 아니죠. 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겼고 옆면이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 보면 원기둥의 전개도에서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원기둥의 높이가 되고,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원기둥의 밑면의 원의 둘레의 길이가 된다. 그 다음에 원뿔의 전개도에서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는 원뿔의 모선의 길이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원뿔의 밑면의 원의 둘레의 길이가 된다. 구의 전개도는 또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중 원기둥의 전개도는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정답이 3번이 되고요. 회전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있네요. 원기둥, 원뿔대, 구는 모두 뭐다? 회전체다. 구는 전개도를 우리는 그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우리가 구는 전개도를 그릴 수가 없다. 그래서 얘 맞고요. 그 다음에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다면 항상 합동이냐 똑같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원뿔이 있습니다. 원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자르면 위에서 자르면 이러한 모양이고 여기서 자르면 이러한 모양으로 우리가 생겼겠죠. 그렇죠? 그래서 합동은 아니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무슨 대칭이라고 배웠죠? 우리 선대칭이라고 배웠죠? 점대칭은 아닙니다. 선대칭이고요. 그렇죠? 회전축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그러한 선에 대한 대칭일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항상 원이다. 항상 원인 건 뭐였죠? 9였죠? 아, 그렇기 때문에 5번은 틀렸네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떠한 내용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회전체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쵸?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우리가 1회전 시켰을 때 생기는 모양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원기둥, 원뿔, 원뿔대, 구둥이 있다. 그래서 회전체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죠. 원기둥일 때, 원뿔일 때, 구일 때, 원뿔대일 때. 그래서 이거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그림을 그려봤죠. 그 다음에 회전체의 성질에 대해서,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랑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또 쭉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회전체의 전개도가 있었는데 구는 우리가 전개도가 없죠.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원기둥, 원뿔, 원뿔대까지 우리가 봤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